12용기 특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책, 탐진치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책이 지금 얼마만큼 준비되어 가는지 탐진치 맛보기라는 이름으로 한 달쯤 전에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탐진치 맛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해진 제목은 아니지만 일단 탐진치의 정체를 드러내보자 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작 오늘 못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맛을 보여드려야 할까라는 그 준비를 못해서 그냥 이건 제가 만드는 책이니까 제가 그냥 어디에 중심을 두고 만들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맛보여드리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페이지 차례를 보겠습니다. 이 책이 크게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개의 책을 하나로 합쳐놓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1권은 개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2권은 경, 그리고 제3권은 경인데 밖에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크게 보면 탐진치가 이런 것이다. 우리 삶에서 탐진치는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1권 개념에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제2권 경에서는 탐진치가 이런 것이다,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 작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우리 공부 기준 사분이과야 전체와 율장의 마하위반가, 비구니위반가, 두 위반가, 그리고 수타니빠따와 법구경 이만큼의 우리 공부 영역에서 탐진치가 어떤 개념에서 우리 삶에 참여하고 있는지 하는 삶의 전체 과정, 탐진치가 연결된 전체 과정의 모든 용례를 뽑아보자.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경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알려주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삶에 적용해서 개념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개념이 쓰여진다라는 것만큼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경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그 경을 소개하는 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을 보다 보면 대개 탐진치 이러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저 밑바닥부터 표면에까지 이렇게 탐진치가 작용하는데 그러한 탐진치를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는 경전들을 쭉 하나 모아본 거예요.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제3권 병, 밖의 것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바깥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바깥 세상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중생들은 내가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만나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해서 그냥 있는 거는 있는 대로 두고 살아가질 않잖아요. 어떠한 것이 만나지든 그것을 탐의 대상으로 삼고, 진의 대상으로 삼고, 치의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문법적으로는 이제 미래 수동 분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미래 분사인데 수동형으로 가져서 어떤 당위성, 의무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이제 문법인데, 요거는 표현하자면 색이 있다, 뭐 색성향 미촉 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중생들이 색을 만날 때 이 색에 대해서 요거 좋은 거요, 탐, 이런 식으로 대상 자체를 버려두지 못하고 요거를 어떤 형태로든 좋은 거니까 내 거 해야지, 아니면 이건 싫은 거니까 거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을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어떤 것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기로는 그냥 세상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탐진치의 작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기 마련인 것으로의 색, 이런 식으로 경전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중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밖의 것에 대해서 좋아하기 마련인 거, 모르기 마련인 거,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그냥 구분 없이 경 전체로 편집을 해봤다가 이쪽 양도 제법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의 것과 밖의 것을 구분해서 경전을 제시해보자 라고 해서 제2권에서는 용례 경전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제3권에서는 그 중에 밖의 것에, 그러니까 안에서 작용하는 탐진치 때문에 대상이 묶이는 그런 표현을 갖는 경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제3권으로 편집을 했다.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자, 그럴 때에 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제일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이런 이야기죠. 뭐 불교라는 거. 여러분이 우리 불교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법회에서 표현하기를 불교 무엇입니까? 사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삶입니다. 이 사는 이야기. 산다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건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이 마음과 관련한 탐진치의 영역이 있는 경전들이 제2권에 속하는 거고, 세상을 탐진치와 함께하는 마음이 세상에 작용할 때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쪽으로 말하고 있죠. 사실은 얼마 전에도 누가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저는 그 표현을 썼거든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불교 교리,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온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 중에, 이 과정 중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 괴로움을 만드는 자리자리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조건들, 요소들을 해소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그래서 삶의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부분을 설명한 교리가 12연기죠.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할까? 라고 설명된 교리가 8정도고 이걸 수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12연기다.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할까? 8정도다. 이러면 사실은 불교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한마디 문장으로의 답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감안해서 제1권 개념은 1. 삶의 서술 제1부 그랬어요. 삶의 서술 이렇게 잡았어요. 삶을 서술하는 과정,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책은 탐진치책이지 12연기 책이 아니니까 삶의 전과정을 지금 우리 12연기 특강하듯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는 또 책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12연기 교재의 일환이다 라는 말로 치부하고 넘어는 가는데 그래도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 가운데에 탐진치라는 것이 관계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삶의 서술이라는 이름으로 제1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제2부에서는 사는 이야기다 라고 하지만 뭐니 해도 불교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몸보다는 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탐진치하고 마음이라는 개념. 여기서 마음은 이제 심 이래 되죠. 그래서 탐진치는 어떤 것인데 이 탐진치가 내 마음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요거 지난번 맛보기 1번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탐진치라는 것이 마음을 소진시키는 것이다. 탐진치가 내 마음을 차지하는 만큼 내 마음이 다 소비돼 버려가지고 뭐가 소비되나요? 내 삶을 향상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어떤 수단, 어떤 힘 이런 것이 다 허비돼 버렸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 마음 안에 믿음도 정진도 삽디도 사마디도 빤냐도 이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들이 다 소진되어 버려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수단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사느라고 큰 괴로움을 겪는 요런 측면이 탐진치에 의해서 마음이 소진되어진 측면이죠. 그런가 하면 탐진치와 심에서 이어지는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만약에 우리 삶이 중생이니까 당연히 탐진치와 함께 하지요.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은 우리 마음이 소진된 삶이죠. 그래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거죠. 라는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인정과 더불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삶은 갈수록 더, 그러니까 마음은 더더욱 소진되어 가지고 삶은 더더욱 퇴보하는 거죠. 괴로움이 커지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스승으로 자리하는 이유는 뭔가요? 달리 접근해보자. 마음을 소진시키는 그것들. 탐진치라 할 거고 대표적으로 탐이라 하겠죠. 이렇게 마음을 소진시키는 그것을 소진시켜보자. 마음을 소진하는 것들을 소진시킴으로써 조금씩 내 삶을 향상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고 힘이 되는 대표적으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자 힘을 내 마음속에 함께 채워줌으로써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세상을 만나는 데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라고 하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소진시키는 자이고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할까라는 것은 마음을 소진하는 그것들의 소진의 측면으로 이렇게 삶은 전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제1권 개념에서 삶이라는 것을 탐진치라는 그 연계선상에서 설명을 해봤고 그랬을 때 이러한 삶에 위해서 탐진치는 힘, 마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소진하는 것으로의 탐진치 그리고 마음을 소진하는 것인 탐진치를 소진시키는 것으로의 수행 요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요 탐진치와 심의 관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지금 좀 서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드린 자료가 그 부분이 조금 좀 덜 정리된 상태로 일단 드렸는데 아직은 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그 작업을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채워야 하는 만큼은 거의 채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걸 앞으로 좀 더 다듬고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면 바로 이 과정, 개념에 속하는 삶의 서술과 탐진치와 마음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된 많은 경전들 그 많은 경전들을 이제 제2권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자면 6페이지 제일 아래군요. 6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제2권 경 해가지고 하나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7페이지부터 이게 경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이 경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보여드릴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어려워요. 자, 이렇게 보았어요. 우리가 지난 맛보기 1번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저 김포부님하고 노보부님은 맛보기 1번 못 들으셨죠? 그러면 그때 나중에 동영상 보셨나 모르겠어요. 탐진치가 있잖아요. 탐진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탐진치가 빨리 원어가 두 개다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빨리 원어가 하나는 로바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라가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원어가 다르니까 당연히 구분을 해줘야 의미가 드러나죠. 이게 참 정말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중국권에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용어를 하나의 한자로 번역을 했다라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이제
불교 교리의 가장 밑바닥을 설명하는 그 자리를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표현했다라는 게 이건 뭐 어쨌든 그 한역하던 분들이 라가와 로바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로 번역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요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라가를 그대로 탐으로 번역하자. 그리고 로바는 이것과 구분해서 발알망자 망으로 번역하자라고 로바는 망이다라는 새로운 번역어를 제시했다. 이거 정말 불교사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요런 이제 구분을 놓고 보면 이제 그 경을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할까 정리해야 할까라는 걸 놓고 이렇게 본 거예요. 제1부는 경에서 망진치로. 그러니까 탐진치 앞에 망진치의 경전 용례를 먼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망진치와 관련한 그 팔리 어상에서 동사나 과거분사의 용례가 또 의미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경전 몇 개, 뭐 5개 경이 이제 전체예요. 그렇게 했고 그런가 하면 망진치가 함께 쓰인 용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탐진치 이러는데 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수도 있고 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탐진치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탐진치가 또는 망진치가 짝으로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망진치가 하나의 경전 안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전들이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한 중심되는 의미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1부 2장은 망진치가 함께 쓰인 용례.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보면 이게 복합어로 망진치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하고 복합되어서 나타날 때 또 알려주는 내용들이 이게 정말 이런 작업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로바, 도사, 모하 이렇게 쓰이는 경우하고 그 각각의 어떤 다른 말들을 붙여가지고 복합어로 나타나는 경우 그 복합어들을 총괄적으로 뽑아가지고 배열을 해보면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복합어의 용례 이렇게 경전들을 모아놨고 그리고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망진치 요거는 업과 관련해서 용도를 가져요. 요거 우리가 지금 12연기 특강에서도 그 부분 했죠. 심과 의. 그죠? 심과 의의 연결되는 그 과정, 몸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 보고 있잖아요. 요 그러니까 망진치라고 하는 요 용어들은 업이라는 말과 함께. 그러니까 약간 찢다가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업을 짓는 영역으로 망진치가 쓰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런가 하면 역시 망진치가 제어되어야 하는 필요성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2부에서는 이 망진치는 그래도 양이 탐진치에 비해서는 작아요. 제2부에서는 경해서 탐진치 1번 해서 탐진치가 공동으로 알려주는 거 해서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제3부로 가면 탐진치 2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탐진치 1에서는 탐진치가 공동으로 알려주는 것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3부에 가면 제1장은 요 탐진치의 용례라는 건 뭐냐 하면
아예 단어 자체가 라가, 도사, 모하가 하나의 단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로. 그런 용례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 그렇게 용례가 되어 있고, 제2장에서는 탐진치가 함께 쓰인 주요 용례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전들을 가지고 하나의 경전에 탐도, 진도, 치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탐에 대해서도 이렇고 진에 대해서도 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3장 마찬가지 그렇고, 제4장에 가면 하여간 요번 책을 만드는 가운데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비중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탐진치가 다른 어떤 단어들과 복합되어서 나타날 때 복합된 단어들이 알려주는 부분을 잘 배치를 해보면 정말 좀 특별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도 제4장에서 복합어의 용례로서 탐진치와 관련한 탐진치의 그 복합된 상황을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문, 이게 몇 개가 되나? 9개가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그 복합어의 용례를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뒤에 이제 교재를 좀 완성해서 드리면 이렇게 복합된 용어들이 무엇을 우리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4부에서 요번 이 책이 시간을 좀 더 많이 끌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제4부에서 말하는 라가, 위라가, 사라가, 부야바자라는 요 주제 때문이에요. 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심이라는 것이 탐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죠? 우리가 저기 메커니즘적으로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면 이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게 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것은 식, 더하기 탐이란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때 탐은 라가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심은 식이 라가로 몸집을 부풀려서 생겨난 거예요. 이러는 거죠. 이럴 때에 그러면 생겨난 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일까? 이럴 때 심이 가지는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로바, 망이라는 것이 지난번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여기 보면 라가 요 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밌는 거야. 김보부님 돌지 마시고요. 요거 보자고요. 우리 삶이라는 게 일단은 뭐 약간 문제 상황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탐과 함께는 탐으로 구성된 마음 상태라는 게 중생이라고 불리는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산다는 게 말이죠. 결국은 뭐 지금 말한 다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삶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 탐이, 그러니까 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로바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 가지고 삶이 진행되는 측면을 볼 수 있겠죠. 삶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탐으로 구성된 마음이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행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괴로움이 생겨나겠죠. 탐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죠. 문제 상황. 근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요 한 가지 방향밖에 없다라고 하면 김거분이 그러면 희망이 별로 없어요. 경전은 자 아까도 우리가 불교 한마디로 무엇일까? 사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건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길까? 요거 설명하면 12연이잖아.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이렇게 말하면 팔정도고 고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거 12연기적 방향이라면 삶에는 분명히 고멸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고멸이라고 하는 이거 8정도 그렇게 되겠죠. 사실은 탐진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이 주제를 소화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연장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이 알려주는 데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마음은 탐과 함께 하는 마음인데 이 탐이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삶이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중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삶의 또 다른 방법은 이 탐, 라가를 노고부님, 요 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 탐만 없어지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12연기다. 라고 하면 거기에 그 문제 상황을 해소하면 그죠?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한다. 8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분명히 삶에서는 불교 안에서는 이렇게 탐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중생들의 삶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한 중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와야 돼요? 결국은 탐이라고 하는 요거를 없애버려야지 뭐. 교리적으로 어떤 용어가 나오죠? 바로 탐을 떠나는 거죠. 이탐이잖아.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요거거든요. 요것이 이탐이니까 법부님 말씀 그대로죠. 위라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라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라가가 바로 중생이기 때문에 현재 내 마음이 탐과 함께 탐으로 구성된 불만족한 상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탐이 지대로 작용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 이 탐을 해결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탐, 위라가라고 하는 탐으로부터 떠나는, 벗어나는 이런 노력의 과정이 나온다고요. 이걸 놓고 요번 수업에서, 그러니까 요번 이 교재 작업에서 아까 탐과 망을 구분해내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비중 있는 주제를 하나 찾은 게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라가 이거 뭘까요? 사라가 아니 이제 라가는 탐이잖아. 사가 붙어 있는데 요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요, 이 보면 좀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예? 이 비슷한 말이 사라가가 있어.
사라가. 이때 요 사는 위드라는 말이에요. 위드. 위드라는 건 말은 뭐죠? 마음이 탐과 함께 있는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요거의 반대말로 윗다라가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윗다는 사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드와 라가로 보면 돼요. 탐이 없는. 그래가지고 대념처경이 사념처 수행을 말할 때 신수 신법이잖아요. 신념처로 제시될 때 보면 사라가 윗다라가, 사도사 윗다도사, 사모하 사윗다모하 이래가지고 탐진치 있는 상태의 마음이냐 탐진치 없는 상태의 마음이냐 이런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가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사라가 위드라가야, 윗다라가 위드하고 라가야. 그런데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쉬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와 다른 단어가 발견됐다는 거죠. 사라가. 요거요. 요거하고 요거가 다른 말이에요. 팔리어에서는 이 단음 장음이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러면은 탐 있음 이건데 사라가 이러면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변법부님 진짜요. 어머니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노부부님 애들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무식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접근해가지고요. 예,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 사라가 요거 이제 일단 명사예요. 요거의 동사형이 사랍자띠 요런 동사가 있고 요거의 과거 분사가 사랍다. 요 라짜띠 라따 요거는 다 이건 라가의 동사형이고 과거 분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접두사만 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라가가 무언지를 진짜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식하게 용감하게 접근해 본 게 경전에 사라가로 나오는 경전을 다 본 거지 뭐. 다 번역새로 했어요. 사라짜띠로 나오는 경전을 싹 새로 번역해가지고 다 본 거죠. 사랍다로 나온 경전을 싹 다시 찾아가지고 다 본 거죠. 물론 뭐 지금 우리 이 경전 용례가 뭐 탐진치 전체를 다 보자라고 한 거니까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를 명사, 동사, 과거분사까지를 다 찾아보니까 여기서 정말 용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해석법인 것 같아요. 이 사라가가 어떤 단어들하고 대응하는가라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단어들과 대응하는가.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 사라가가 김부부님, 이 사라가가 어떤 단어하고 대응할까요? 첫 번째로. 사실은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식과 탐이 함께하는 거라고 라가.
그럴 때 삶이 두 가지 방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라가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사는 삶이 있고, 그죠? 라가를 떠남으로써, 위라가 떠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팔정도의 삶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삶 중에 탐을 떠나는, 고멸로 이끌리는 그쪽에는 위라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병부부님, 이쪽 방향에 위라가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쪽 방향에도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동안 물론 사라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번역은 다 되어 있어요. 번역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번역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가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는 말이다 라는 거를 밝힌 거죠. 바로 이렇게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고멸로 이끌리는 삶의 과정이 위라가라는 말로 나타난다면, 이게 라가의 영향에 끌려가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 진행 과정, 여기의 한 자리에 사라가라는 이 단어가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라가, 이것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가래의 자리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가래라는 것은, 가래는 경전이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요? 난디, 라가, 사하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디, 라가, 사하갔다라는 거는 사실은 심이 식 더하기 탐인데 망에 의해서 한 과정을 거치면 난디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난디가 생겨나서 라가와 함께한 상태, 요걸로 가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래는 사실은 식 더하기 난디 더하기 라가 이래 되잖아요. 이럴 때 정말 발견이 됐어요. 요거 난디라가 사하갔다, 난디와 라가가 함께한 요거를 지칭하는 단어가 사라가다 하는 것을 결론낼 수 있었어요. 병부부님, 이렇게 보면 사라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무척 큰 발견이죠. 그럼요. 따까와 사라가와의, 그러니까 따까는 내면에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따까 안에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따까 안에서 첫 번째로 이찬식에서 라가가 생기잖아. 그러면 라가가 생겨서 찢다가 되면 이제 우리 번역을 바꿨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가 생긴다고. 그래서 라가와 난디가 함께한 상태가 가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2차 인식에서 탐을 만들어서 생겨난 심이 식 더하기 탐이다. 그러면 탐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이게 이 탐해가지고 고멸로 가지 못하고 탐의 작용, 그 영향 때문에 중생의 삶이 진행되면 여기서 난디가 생기는 거니까, 이 난디가 함께 생긴, 즉 심이 식 더하기 탐에서 난디가 하나 더 만들어진 상태니까 식 더하기 난디 더하기 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심은 식 더하기 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애는 식 더하기 난디 더하기 라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식이라는 마음의 몸통은 빼놓고 식을 부풀린 두 가지, 그러니까 식에 대한 두 가지 오형은 요것만을 가지고 난디와 라가라는 두 가지 부풀려진 것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가의 결과로 생겨난 가래가 식 더하기 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식 더하기, 그러니까 식 더하기 난디 더하기 라가인데 요것이 사라가니까 가래는 식 더하기 사라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딱가의 결과로 생겨난 거. 요렇게 이제 뭐 그 부분은 이건 뭐 지금은 이건 맛보기로 이게 제가 뭐라 그래야 이런 뭐 그냥 잘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뭐 그냥 그렇게 좀 보시고요. 요렇게 놓고 보면 정말 제가 볼 때 기가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음을 중심으로 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아까 개념에서 두 번째가 탐진치와 심 이러면서 심을 소진하는 것 탐이었죠. 심을 소진하는 것의 소진 요게 함께 나왔던 거잖아요. 라가 대표적으로 심을 소진하는 것. 그럴 때 심을 소진하는 것의 소진 이 개념이 위라가가 되죠. 그럴 때 심을 소진하는 것에 의한 삶의 전개가 있을 때 그 자리에 가래를 지칭하는 그 자리에 사라가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친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친밀. 요건 교재에서. 그리고 참고로 요 난디도 참 이게 번역이 어려운데 이 난디가 로바 바람이라고 하는 망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좀 더 전개된 상태에서 난디를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난디, 소망. 그리고 난디와 탐이 함께한 것, 친밀. 요렇게 이제 일단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과 함께한 상태로의 중생의 마음이 내비두면 친밀로 전개되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데, 즉 난디를 만들어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린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수행을 해가지고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거쳐서 고멸을 실현한다 라는 두 갈래 방향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라가는 무엇과 대응했을까? 사라가가 대응한 거는 위라가와 대응한 거죠. 위라가. 그러니까 사라가는 진행 방향인데 그것을 소진시키는 방향에 위라가가 있으니까 사라가는 위라가와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나타낸 게 그 제목이 라가, 위라가, 사라가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만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기가 막힌 그림 몇 장이 만들어지는데 진짜 불교 교리가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자, 요거 조금 더 볼게요. 심은 식 더하기 탐이다. 그런데 이 탐이 망으로 전개되어 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나. 뭐 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난디가 생기는데
난디를 소망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탐과 난디가 함께한 요 상태가 가래가 되는데, 가래라는 것은 식 더하기 탐 더하기 소망, 난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으로 가는 거죠. 이럴 때에 식 더하기 탐이 있다. 식 더하기 탐 더하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삶이 진행된 거죠. 삶이 더 나아갔기 때문에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서 탐 더하기 소망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을 거꾸로 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제 깨달음의 길. 그래서 여기에 이탐, 이탐이라는 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고멸로 간다. 이렇게 되죠. 이때의 원어를 보면 탐은 라가고 소망은 난디고, 그런 상태에서 이탐이 원어로는 위라가다. 그리고 탐 더하기 소망, 난디라가가 함께한 요것이 원어로 사라가다 라는 것을 찾아냈다 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사라가라는 요거를 놓고 보면, 사라가는 이탐, 위라가하고 대응관계에 있다. 고멸로 갈 것이냐, 고로 갈 것이냐, 이런 대응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좀 보자면, 어쨌든 불교는 사라가에 의해서 고로 가는 이 진행관계를 차단하고, 그죠? 차단하고 위라가를 통해서 고멸로 가자라는 길이잖아요. 그러자면 어떻게 이 길로 갈 건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탐이 있어가지고 망으로 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 밑에서는 이탐하지. 이건 안 되잖아요. 노부부님, 이 부분 공감할 수 있나요? 표면의 상태가 중생의 탐진의 삶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속에서는 개선을 해가지고 이탐으로 가.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내면이 제어되려면 표면의 이야기가 표면부터 먼저 제어되어야 속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비유로 말하자면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라가의 삶을 위라가의 삶으로 바꾸려면 이게 그냥 되진 않는다고요. 라가가 사라가로 되는 그 과정에 뭐가 있냐 하면 소망, 난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난디가 생겨나면 사라가가 되는 거예요. 친밀. 그러면 이거를 사라가의 삶이 아니라 위라가의 삶으로 바꾸려면 어쨌든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지. 이래가지고 난디를 제거하는 소망 없음의 상태로 먼저 만들어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자면 소망이라는 것은 왜 생겨나느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머물기 때문에 생겨난다. 요거 안 생겨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머물지 않아야 되죠. 그래요. 조건을 해소해줘야 결과가 안 생기는 거죠. 이때 아까 제가 그 사라가를 말하면서 동사 형태를 말했잖아요. 요 사라가라는 동사형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머문다. 요거 사실은 그 낚시 바늘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즐겨 머문다라는 이게 아비 난다띠 아비 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이래 되니까 네 단어로 된 거라고요. 네 단어로 된 요거를 하나의 단어로 나타내주면 낫겠죠. 이 네 단어로 구성된 요 과정을 이걸 한 단어로 나타내주는 게 이게 사라짜띠다.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경전이 지금 보여주는 게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친밀에 의해서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바꿔보자. 어떻게 우리가 위라가 이탐해가지고 고멸로 갈 거냐 라고 하면 그 중간에 선행돼야 되는 과정은 어쨌든 소망 없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병거부님 이렇게 안 될까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이 네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사라짜띠라는 하나의 단어로 나타낸다면 요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요것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불교가 이거 불교가 과학적인 거예요. 다만한 부부님 이게 연결이 될까 모르겠다. 이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을 하나의 단어로 나타내는 뭐가 있을까? 응? 위라자띠. 아니야. 그 위라자띠는 여기 위라가에서 이탐하는 과정으로 나오는 게 위라자띠야. 위라자띠. 위라자띠는 요 자리에 있는 거고 여기는 아니야. 근데 사실은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 자리가 사라짜띠는 위에 거니까 그거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라짜띠의 반대말이 사실은 많이 쓰는 말이거든. 저 병거부님, 이탐이라는 것은 전후에 뭐가 있어요? 이탐이라는 말, 이탐이라는 말 앞뒤에는 보통 뭐가 있어요? 이탐이라고 말할 때는 앞뒤에 유모와 소멸. 그렇죠. 여모 이탐 소멸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라가 친밀된 삶에서 이런 삶으로 나가지 않고 이탐해가지고 고멸로 가는 그쪽 길을 찾아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자리는 뭐냐 하면 여기서 사라짜띠를 하면 난디가 생겨가지고 사라가 구성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라짜띠를 안 해야, 그죠? 안 해야 삶이 이탐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요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아니지. 뭐죠? 소멸 아니에요. 소멸은 어디냐 하면 여기에 소멸이 있단 말이야. 다음 단계에.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방금 법부님 말씀하신 여모 이탐 소멸이잖아. 노법부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탐 소멸 이게 저 깊은 자리에서 사마탐 윗바사나에 의한 고멸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은 더 겉에 있는 조금은 더 표면에 있는 영역에서 여모가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탐으로 진행돼 나가는 선행과정 염오라는 게 사라가가 위라가를 거쳐서 고멸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 자리가 염오라고. 그런데 이게 그냥 염오라고 명사형으로 쓰이지를 않고, 명사형이 아니라, 왜냐면 여기가 사라짜띠잖아, 동사잖아. 그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적인 진행 과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쓰여야 돼? 염오가 아니라 염오하다가 쓰여야 되잖아. 그죠? 동사로. 다만한 부모님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염오하다라는 빨리 단어가 있겠지 뭐. 그 빨리 단어가 니삔다띠라고. 니삔다띠. 요게 염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 염오하는 거고, 염오하면 난디가 없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사라짜띠 하면 난디가 생겨서 가래, 즉 살아가기 상태로 되고, 위라짜띠 하면 난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로 진행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위라가 해서 소멸로 나아가는 일이, 즉 겉옷을 벗었으니까 속옷을 갈아입는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이렇게 사라가라는 말하고 사라짜띠. 병법은이 그러면요 이렇게도 봐야 안 될까요? 니삔다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명사가 있겠죠. 거꾸로 보면 사라짜띠에서 사라가가 생겼잖아요. 니삔다띠 하면 생기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게 니삔다가 아니고 니비다야. 이게 단어가 요게 약간 그 명사 동사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염오하다라는 동사형은 니삔다띠.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난 거는 아직까지는 탐이 없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이건 탐 이후 이야기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난디만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난디만 없는데 난디만 없으면 어때? 일단은 탐과 소망, 그러니까 난디가 함께 해야 사라가가 되잖아. 근데 난디가 없으면 이건 사라가가 아니라고요. 그죠? 사라가가 아닌 상태니까 괴로움으로 진행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역으로 이탐으로 방향을 돌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고 그때 니삐다라는 것이 생겨나거든. 니삐다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염오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걸 봤잖아요. 사라가라는 이 참 뜻밖으로 엄청 중요한 용어 하나를 찾아놓고는 이 사라가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 라고 보니까 위라가라고 하는 대응점이 있었죠.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 삶이 탐의 영향 때문에 괴로움으로 진행되는 중생의 삶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자 라고 하는 고멸의 삶으로 갈 거냐? 요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친밀, 사라가라는 거하고 이탐, 위라가라고 하는 것은 삶을 괴로움으로 갈 거요, 행복으로 갈 거요.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상대방이라고 이게. 요 부분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또 하나 사라가와 대응하는 걸 본 거예요. 사라가는 탐 이후에 사라짜띠 해가지고 사라가가 생겼거든? 근데 대응하는 위라가로 가려니까 뭘 했느냐? 니삔다띠 해가지고 니삐다, 염오라는 게 생겨났다고요. 요것도 사실은 대응되는 거죠. 탐 이후 과정에서 사라짜띠 해가지고 사라가를 만들 것이냐, 니삔다띠 해서 니삐다를 만들 것이냐, 요것도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사라짜띠에 대한 대응 1번이 커다랗게 보는 위라가라면
사라자트에 대한 대응 2번은 위라가로 가기 위한 선행 과정. 뭐죠? 그러니까 염호, 이탐, 소멸 이 상태에서 이탐으로 나아가는 대응 관계 1번. 그 다음에 이탐으로 가기 위한 선행 조건, 그러니까 선행 과정이 염오 이래 되는 거죠. 대응 2번. 사라자티라는 말 하나가 딱 찾아지니까 이것이 이런 대응 관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저기 반만한도 부부님, 요 탐이라는 거요. 이 탐은 생겨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1차 인식, 2차 인식. 그래. 우리가 이제 2차 인식을 하잖아요. 2차 인식에서 무명이 생기고 무명 위에 탐 또는 진 이래 되죠. 요 탐이잖아. 그러면 요 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의 2차 인식이에요? 느낌이 있다고? 그런데 이 느낌이 아니지, 락이지. 락, 고, 불고불락 이러는데 불고불락 뭐 일단 제쳐놓고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와 괴로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가 다르죠.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 이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상이 작용하는 거죠. 이 상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병들어 있느냐 하니 상나가라는 존재에 대한 왜곡 이렇게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정인데 그러니까 맑을 정자 정인데 이게 뭐 그러니까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상락아로 작용을 해서 무명이 생기고 거기에 2차적으로 정의 상이 작용해서 탐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설명하자면 노부부님 살아가시는 동안에 늘 즐겁기만 하셔요? 행복하기만 하셔요? 그러면 참 좋겠죠. 사실은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게 불교지. 고멸이라는 이게 락이잖아요. 그거 하자는 게 불교인데 노부부님 아직까지 다 못 가셨죠. 그러면 삶이 항상 즐겁기만 한 건 아니겠죠. 뭐 내가 잘못해서 괴로움이 생기든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 생기든 괴로움도 생기죠. 노부부님은 저기 하루의 삶 중에 평균 락이 고보다 많은가요? 작은가요? 낙도 그 중간이 있는 중간. 낙도 특별한 낙도 없고 특별한 고도 없고. 좋네요. 네. 좋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이럴 때에 이 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내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을 때, 그죠? 내 안에서 어쨌든 좋은 느낌이 경험됐을 때 그 느낌에 대한 상나가에 의한 무명, 2차적으로 정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사라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을 설명하자면 즐거운 경우만 가지고 삶이 설명된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괴로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 또 설명을 하잖아요. 김법부님, 괴로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 이제 이 과정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똑같이 상나가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무명이 생기죠. 그러면 상나가가 작용해서 무명이 생긴 다음에 2차적으로는 똑같이 정상이 작용하나요? 아니죠. 우리 여기에 김법부님 요거 기억하시죠? 저항의 상이라는 거. 저항의 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는 정상이 작용을 하지만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의 상이 작용한다고요. 그러면 상나가가 작용해서 무명이 생긴 위에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향이 작용해서 싫어, 불쾌해. 이런 진이라고 불리우는 문제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 우리가 이제 심은 식 더하기 탐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대표적으로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삶의 상당 부분은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경우 이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심은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 전개될 때는요. 식 더하기 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경전은 자 즐거운 느낌일 때는 심이 생겨나기로는 탐으로 생겨나는데 생겨난 심이 어떤 성질을 가지냐라고 하면 좋은 거요 하는 탐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 하는 바램을 갖는다. 그 바램을 갖는다라는 게 로바잖아. 이러한 탐으로 구성된 심의 성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개가 되는데 이거 지난번 그러니까 맛보기 1번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진이라고 하는 싫어. 이 괴로운 느낌은 싫은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요렇게 알미 생겨나서 식 더하기 진으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럴 때는 이때 탐에서 망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면 진으로 있을 때도 어떤 성질이 있겠죠. 근데 경전은 여기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진으로 쓴다고. 그래서 아까 용례에서 봤지만 탐과 망이 다른데 경전은 어떻게 쓰이냐 하면 탐진치 또는 망진치 해가지고 탐과 망은 구분이 돼도 진과 치는 구분되지 않고 같이 쓰잖아요. 그거는 뭐지 우리가 아는 거로 탐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능력 전체에 작용하는 거고 진은 무색계감은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탐의 경우, 행복한 느낌의 경우에만 설명을 하면 삶이 설명되는 거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경우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쫓아가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탐과 망 이렇게 상세히 보는가 하면 진의 경우는 그냥 성질도 진이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탐 대신 진이 생겨나가지고 진의 성질을 가지고 뭐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거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즐거운 느낌에서 탐망을 거쳐서 난뒤 소망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진이 생겨서 진의 성질을 가지고 어쨌든 또 과정을 거치겠죠. 이 과정을 거치면 여기에서 난뒤와 즐거운 느낌을 느낀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요거 가졌으면 요런 거 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되겠죠. 괴로운 느낌이니까 싫은데 이건 없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 난디와 반대되는 상황이 마지막으로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찾았는데 아가 잠깐만요. 이게 아간가 악 AGHA 아가라고 하는 단어가 난디라는 단어하고
대응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전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난디를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아가는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요거를 실망이라고 번역했어요. 소망, 무언가 갖고 싶은 이런 건데 이거는 괴로운 느낌과 관련된 거니까 괴로운 느낌 가운데 진행되는 삶은 그 괴로운 느낌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실망의 그 알파벳이 주됩니까? A, AGHA. 아가. 그리고 나면 여기에요. 난디는 식 더하기 사라가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가 실망이 전개되면 이때 가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식은 내가 그대로 오는 거니까 식 더하기 탐이 아니라 진이잖아요. 식 더하기 진 더하기 실망 이렇게 되겠죠. 식 더하기 탐 더하기 소망 대신에 식 더하기 진 더하기 실망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때에 사라가만큼이나 결정적인 발견 진 더하기 실망 요것도 나타내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노부분이 우습죠. 근데 진짜 이게 웃음이 나올 만한 진짜 참 하여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참 많은 경전들을 저 용례적으로 접근을 해다 보니까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진 더하기 실망에 해당하는 요거는 뭘까요? 자, 저는 요거를 이렇게 일단 봤어요. 사라가는 아까 제가 친밀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경험돼서 이래 오는 거니까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아주 친근한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사라가 친밀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오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죠? 실망하게 된 게 이렇게 진하고 합쳐진 요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 네? 배치. 네. 저는 그 부분을 국어사전을 뒤져가면서 만든 번역어가 이걸 거슬림이라고 했어요. 거슬림. 뭐 그 교재 안에 지금 거슬림 국어사전 뜻까지 다 이건 다 정리해놨거든요. 거슬림이라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친한 스님이 있잖아. 스님하고 뭐 이래 얘기를 하다가 스님 있잖아. 스님이나 나나 그래도 우리가 썩모범적인 사람은 못 된다 해도 그래도 출가자잖아. 스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 스님이나 나나 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요번에 경전에서 발견했어. 라고 하면서 아니 이게 아마 그 법우님들도 뭐 생각해보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황 이렇게 하면 뭔가 모르게 나의 밑에서부터 탁 치고 오는 게 있다고. 나의 밑에서 내가 일부러 뭐 아이 저거 싫어 화를 낼 거요 이래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말하자면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어떤 과정이 전개돼가지고 이게 표면적으로 내 삶의 과정으로 올라왔을 때의 상황 탁 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내면에서 그 괴로운 느낌이라는 것과 관련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탁 치는 어떤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고요. 그거 거슬림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이나 나나 우리가 참 모범적인 사람은 못 돼도 그래도 출가해서 스님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보완해야 하는 게 있어요. 거슬림이라고 요번에 번역했어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안에서 치고 오르는 이 거슬리는 요거 보아야 합니다. 근데 변법부님 요거 보면 왜 보자는 거예요? 그거 내비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출가하는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만났다고 그게 안에서 치고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 치고 오르는 그거 그대로 펼쳐내면 버럭 화내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만나가지고 버럭 화내는 일을 하면 그거 뭐 출가자라고 참 얻어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괴로운 느낌에 의해 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것까지는 사실은 제어가 어려워요. 그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일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사실은 삿띠라는 게 거기서 쓰여야죠. 우리가 삿띠를 뭐라고 불러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또는 마음이 뭔가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삿띠가 힘이 약하면 버럭 화내려고 하는 그때라도 발견해서 막아야 하고, 삿띠가 좀 더 힘이 있어지면 내면에서 탁 우리가 쓰는 용어로 딱가 안에서 생겨나가지고 올라오는 이제 그거를 번역한 거죠. 거슬림이라고 하는 이게 약간 내면에서 다 거슬려 올라오는 요거를 삿띠해야죠. 그 자리에서 삿띠해가지고 발견하면 일단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버럭 화내는 일로 의업의 자리에서는 진해가 될 거고, 몸과 말의 행위로 올라오면 폭력이 될 거고 욕하는 거고 이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발견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이나 나나 거슬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스님하고 참 신세 한탄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 스님도 따지자면 주변의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중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출가자로서 또는 부처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스님도 주변의 여건이 사실은 대승 스님이라 하면 은사 스님을 잘 만나든가 이래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팍팍 밀어주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우리 그 스님도 정말 그런 주변의 여건이 좋아서 은사 스님이 막 밀어주고 이런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큰 역할을 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여건 없이 그래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하는데 여건이 맞춰주지 않다 보니까 치고 오는 일들이 있는 거죠. 불편함들이 생겨나니까 그것 때문에 웬만해서야 우리가 딱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제어해가지고 거슬림이 안 생겨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훨씬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올라오는 일을 터뜨리면 문제가 되잖아.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스님이나 나나 마찬가지다. 나도 뭔가 하자라고는 하는데 이게 한국 불교에서 살아가면서 회색 승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건이 좋다 할 수 없고, 테라와다 안에서 이 옷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또 청정도론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주석서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비담바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만으로 불교를 부처님한테 되돌리는 불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하니까 사실은 아무런 여건이 갖춰지질 않는 거잖아. 그죠?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만나지는 다양한 불만족들, 그 불만족들이 당연히 저희 안에서 제가 뭐 아주 수행 많이 못했잖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제가 수행을 잘한 사람 못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닦아내면에서 진행되는 이런 상황을 제어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내면에서 다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 있다고요. 이럴 때 만약에 제가 그 거슬림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버럭 화내기 시작을 하면, 하긴 뭐 지난 과정 생각하면 제가 그 거슬림을 단속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떠난 법부님들도 많지 뭐. 다 제 잘못이지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조금씩은 좀 이 거슬림이 발견이 되고 단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슬림이라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 삿대하는 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요 자리가 거슬림이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교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거슬림이라는 이 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쉬워요. 정말 훨씬 쉬워요. 이게 훨씬 삿대를 힘있게 하는 공부의 힘인가 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스님한테도, 스님이나 나나 여건 없이 일을 하려고 하니 거슬림이 올라옵니다. 삿대합시다. 그거 삿대하지 못하면 스님이나 나나 힘들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가 그 거슬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거슬림 원어가 뭘까? 이 거슬림의 원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좀 전에 이제 그러니까 8페이지, 지금 우리가 8페이지에 제4부 경에서 라가, 위라가, 사라가 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화살표하고 쓰여 있는 부야바자라는 게 있어. 부야바자. 이 거슬림이라는 원어가 그거예요. 부야바자. 나중에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부야바자가 부야바자로도 나오고 부야바자로도 나오고 세 가지 단어가 함께 쓰여요. 아주 거의 구분하기 힘든 발음이니까 아마 전승 과정에서 그렇게 좀 쓰였는가 봐요. 근데 하여간 부야바자라고 하는 단어가 거슬림이라는 요 자리를 말해줘요. 그러면 요거 대응 1번, 대응 2번 있었잖아요. 사라자띠에 대한 대응 3번이 있겠죠. 대응 1번은 고의 삶이냐 고멸의 삶이냐 해서 위라가가 있었거든요. 대응 2번은 위라가로 가기 위한 선행 과정에서 사라자띠 대신에 니빈다띠 해야 갈 수 있다 해서 니비다라고 하는 여모라는 두 번째 대응이 있었거든요. 이제 세 번째 대응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대응 뭔가요? 탈의 경우에는 그렇게 갔는데, 락의 경우, 고의 경우도 봐야 되죠. 고의 경우에 거슬림이라는 것이 생긴 거야. 부야바자. 이래서 사라가의 세 번째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요 부분이요. 우리 이제 교재로 가볼게요. 교재에 진짜 제가 요번 일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게 요 작업하면서예요. 41쪽으로 가볼게요. 41쪽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
친밀, 사라가의 세 가지 대응 관계 이랬거든요. 자, 중간에 친밀, 사라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제가 좀 나중에 고칠게요. 오늘 설명드린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친밀이 간탐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대응은 염오해서 불간탐으로 간다. 타당하죠? 그런가 하면 대응 2번은 탐에서 2탐으로 가는, 그러니까 2탐으로 가는 이 대응을 두 번째로 봤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대응이고, 그런가 하면 친밀이 거슬림과, 즉 락의 느낌의 경우와 고의 느낌의 경우로 해서 대응 3번을 봤어요. 그래서 탐에 의하면 친밀을 통해서 간탐으로 가고, 염오하면 불간탐으로 가고, 그런가 하면 진에 대해서는 거슬림에 의해서 진해로 나아가는 이런 대응 관계를 그려볼 수가 있었죠. 자, 그 상태에서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친밀의 네 가지 대응 관계 이렇게 보았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요 아가 실망이라는 것까지를 봤잖아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요 저기 왼쪽 아래쪽부터 볼게요.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 요 그림 4개가 같이 있는데 왼쪽 아래쪽부터 볼게요. 그러면 탐에서 심으로 가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친밀하다 사라짜띠죠. 그러면 소망, 난디가 생겨서 가래가 되는데, 이때 가래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 하면 식하고 탐과 난디로 이렇게 된 거, 그림으로 그려진 거죠. 설명드린 내용 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요 탐과 소망이라고 하는 요것이 사라가 친밀이다. 요거죠. 그런데 이렇게 탐에서 심으로 가서 가래로 가는 요 상황에서 이제 염오하면,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염오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망, 그러니까 난디 없음이 되는 거죠. 아난디. 그러면 여기 그림 잘못 그렸네. 그 애가 되는 게 아니라 애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서 난디가 없으면 가래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애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애멸의 상태는 뭐냐 하면 탐은 있는데, 탐은 일단 요 밑에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간 거니까 탐은 있는데 난디는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탐은 있지만 난디는 없는 요 상태, 이미 가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뭐라고 나타내느냐? 염오라고 한다. 설명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 진의 경우입니다. 진에 의해서 심이 만들어지면 이제 요건 아직 설명 안 한 거지만 사라짜띠 대신에 염오 대신 사라짜띠 사라짜띠 해서 사라가가 생기는데, 사라가에 대신해서 거슬림이 생겼다라고 하면 거슬림이 생겨나는 요 과정도 부르는 말이 있겠죠. 요 사라짜띠에 대응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부야빠짜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야빠짜띠를 거슬림 해가지고 거슬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거슬리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진이 심으로 가서 부야빠짜띠 거슬리다 하면 여기에 이제 좀 전에 설명한 아가 실망이, 난디 대신 실망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상태는 가래인데 그 가래의 상태는 뭐냐 하면 식이 이게 탐 더하기 실망이 아니고 진 더하기 실망이 돼야 되죠. 그죠?
진 더하기 실망의 상태가 되면 그거를 결정적인 단어 거슬림 부야바자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찬가지 락에서 탐으로 갈 때도 염오 해가지고 이탐으로 가야 되잖아요. 괴로운 느낌에서 진으로 갈 때도 요 거슬리다라는 요 과정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 거슬리다를 제어하는 거슬리지 않다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요거는 경이 부야바자 띠의 반대말을 쓰지를 않고요. 나 부야바자 띠라고 해서 부야바자 띠라는 동사에 부정을 해버려요. 여기서 이제 나라는 것은 부정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 부야바자 띠 거슬리지 않다 이런 의미고 거슬리지 않으면 아가가 없죠. 실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애멸이 되고 식은 진과 실망 없음이 되겠죠. 그것도 회원자 수정해야겠네요. 진과 실망 없음이 되고 그런 상태 진과 실망 없음의 상태를 거슬림 없음 해서 아부야바자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친밀이라는 한 가지 개념이 딱 쓰니까 고로 갈 것이냐 고멸로 갈 것이냐 이 과정에서 탐에 의한 과정 그러니까 탐의 삶 아니지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경험된 삶의 과정이냐 괴로운 느낌이 경험된 삶의 과정이냐 요 각각으로 해서 네 가지 대응 관계가 나온 거죠. 예,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장에는 뭐 이제 친밀에 대응해서 심의 소진 이래 나왔는데 뭐 요거는 뭐 지금 다 말씀드린 같은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친밀은 간탐으로 가고 거슬림은 진해로 가는데 염오하면 불간탐으로 간다. 마찬가지 거슬리지 않음 이러면은 부진해로 가겠죠. 그림 조금 더 보완해야겠네요. 그런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하자면 이제 또 이제 좀 진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보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요 마지막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괴로움으로 나가는 과정이 탐과 소망 해서 사라가 요 있는 상태는 가래가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것이 더 진행되면 뭐가 되냐 하면 이거는 지금 즐거운 느낌 위해서 탐이 작용하는 이거니까 이야 요 즐거운 느낌을 주는 요거는 내 거 해야지 요렇게 의업이 전개되잖아요. 그게 간탐이라고 아비자라고 하죠. 간탐 남의 것도 내 거이기를 요렇게 소유적으로 의업이 작용하는 거라고요. 내 거! 이러는. 그리고 거슬림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슬림이라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진이 작용해가지고 거슬림 요 상태니까 여기서 진애라는 거. 부야 빠다죠. 이렇게 되든가. 부야 빠다에서 진애. 그러니까 요 간탐과 진애가 뭐예요? 시바겁에서 의업에 속한 거죠. 요건 아시죠? 시바겁에서 간탐이라는 의업, 진애라는 의업.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게 결국 뭐냐 하면 즐거운 느낌으로부터 출발해서 내면에 딱가 안에서 탐이 생겨나고 망의 성질로 인해서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된 사라가 요것을 거쳐가지고 의업인 간탐까지 오는 과정이죠. 요 과정이 설명됐고 마찬가지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딱가 안에서 진이 진으로 그 다음에 아가 실망을 거쳐서 부야받자 거슬림을 거쳐서 의업인 진해까지 오는 과정이죠.
요렇게 이제 그 느낌으로부터 의업까지, 행위까지를 전개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 재밌는 게, 망에서 소망으로 오는 과정이 사라짜띠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부야바짜띠라고 거슬림으로 오는 과정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라가 다음에 간탐으로 가는 요 과정도 무언가 설명하는 말이 있겠죠. 그리고 거슬림에서 진해로 가는 여기도 무언가 설명하는 말이 있을 거라고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렇게 돼요. 부야바짜띠라는 거슬리다라는 과정에 의해서 아가 실망을 만들어서 거슬림이 됐는데, 이 거슬림이 진해로 의업의 상태로 전개되는 요 과정을 똑같이 부야바짜띠를 써요. 부야바짜띠. 그러니까 부야바짜띠 해서 똑같은 게 쓰이고, 그러면 부야바짜띠가 두 단계로 쓰였는데 앞에 부분에서 부야바짜띠에 대응하는 거는 사라짜띠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 거슬림 이후 진해로 가는 요 부야바짜띠에 대응하는 사라가 이후 간탐 가는 과정이 있겠죠. 여기는 다른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같아. 탐을 기준으로 삶을 상세히 설명하니까 찌타에서도 탐과 망을 구분하는데 진과 진은 구분하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진으로 가는 거는 부야바짜띠를 같이 써가지고 진해까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탐의 영역에서는 상세히 말해줘야 돼. 요런 필요성.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부분은 사라짜띠라고 했는데 뒤에 부분은 아디 무짜띠 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요 아디 무짜띠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런 그 지금 전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들은 요 안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셔요. 그러면 아디 무짜띠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용례가 있는지 사실은 싹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사랑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사라짜띠 한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문장이 있고, 사랑스러운 것에 대해서 아디무짜띠 한다는 용어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똑같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라짜띠와 짝해서도 부야바짜띠가 나오고, 아디무짜띠와 대응해서도 부야바짜띠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부야바짜띠 위에 사라짜띠와 아디무짜띠가 구분돼서 쓰이는, 이게 경전적 용례로 하여간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 말해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요런 관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약간 요 과정에 필요한 단어를 다 찾았죠. 또 마지막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간탐이라는 요걸 놓고요. 이게 이제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는 해야 끝날 것 같아. 이런 말이 있더라고. 순학가타경이든가 여기 다 이제 들어있어요. 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 가래라는 게 있잖아요. 가래라는 게 있는데 이 가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 가래는 화살인데 무명이라는 요거는 독이래요. 그러면 무명과 가래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래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한 연장선이에요. 그러면 가래의 화살, 무명의 독 이러면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동묻은 화살이란 얘기지 뭐 가래가. 그런데 이렇게 가래의 화살, 무명이라는 동묻은 화살인 가래가 수단으로 삼는 게 있대. 수단으로 삼아서 괴롭힌대. 근데 여기서요,
무명이라는 것은 저 깊은 곳에서 작용한 거고 가래라는 것은 탐과 난디로 이중으로 오염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음이 그러니까 가래까지도 내 마음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이 마음이 무명이라는 독에 묻은 독화살이 되어가지고는 이제 이 독화살이 날아가면 독화살 맞는 사람은 괴롭잖아요. 그럴 때 독화살이라는 게 활을 당겨서 쏴야 되잖아. 이 독화살의 수단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경전이 딱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수단이 되는 게 있대. 그런데 그 수단이 뭐냐 하면 노부부님 생각해보면 아니랄까? 가래라는 것이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간탐이 되겠지 뭐. 내 마음속에서 저건 내 거야지. 요래 하니까 버럭 화내고 이래 되겠죠. 아니면 진해가 되겠지 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가래라고 하는 독화살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경은요. 이제 우리 요 간탐이라는 게 어떻게 되죠? 1차 인식으로 되돌아오잖아. 1차 인식으로 되돌아오는 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참나라가가 있잖아. 그죠? 참나라가 욕탐이 있거든? 참나라가 욕탐과 진해가 욕탐과 진해라는 두 가지가 독화살인 가래의 수단이다. 가래라고 하는 이중적 오염 상태의 마음이 실제로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게 욕탐과 진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개념은 간탐과 진해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어때요? 간탐이라고 하는 일방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순환되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간탐이라는 요 자리에서 이 삶의 과정의 중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욕탐에 의해서 신업구업으로 부풀려져 가든 아니면 인식으로 되돌리든 양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욕탐이라는 것이 간탐보다도 더 대표적으로 이 욕탐이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저 지난주에 그 바드락가경에서 그랬잖아요. 참다를 관심으로 번역하게 되면서 참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참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욕탐이 동무든 화살인 가래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괴로움의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탐의 과정처럼 상세히 안 하니까 여기는 그냥 진해라고 말을 했고 탐의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거는 간탐을 거쳐서 나오는 욕탐이라는 요것이 독화살의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화를 땡겨가지고 괴로운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 욕탐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경우에는 진해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인식 자리에서 네. 그 식과 욕탐이 공동 인식 주관이 네. 그때의 욕탐은 탐진치를 같이 포함해서 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싣고 있다는 게 이런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의 어떤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싣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탐진치라는 게 불고불락의 느낌이다라고 하면 치만 실은 게 될 거고 락의 느낌이다라고 할 때는 간탐을 거쳐서 탐을 싣고 있는 거고 괴로운 느낌이다라고 할 때는 진해를 거쳐서 진을 싣고 있는 거.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탐진치의 이야기가 요 가래라고 하는 요 자리에 와서 사라가와 부야바자로
또는 닛비다 영어로 이런 과정을 밝히게 되니까 전체적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삶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라면 오늘 살아가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는 그러한 삶의 기계적 구성 위에 탐진치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어떤 상태를 설명하고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설명드린 이 작업, 즉 탐진치 교재를 통해서 정말 그 가르침의 진정을 하나 더 드러낸 것이 그간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일에 우리 중심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뭐 윗다가 윗자라 나오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생이 가지는 탐진치의 영향, 그 탐진치라는 것이 기계적 메커니즘 위에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여간 거기까지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무언가 빼놓은 게 있는 듯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맛보기니까. 근데 맛보기를 2시간 해서 미안합니다. 맛보기 정도로. 근데 약간 더 깊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요게 약간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안 보신 상태에서 이제 맛보기를 해서 그렇고 이제 조만간 약간 교재가 좀 더 완성이 되면 완성된 교재에서 특히 이런 이야기가 다 어떤 경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확히 설명이 되면 공부가 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탐진치 맛보기 2번째 시간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시면 붙들고 울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게 찾아지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완전 빨리를 다 이제 깼으니까 그 경전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제가 빨리어를 조금만 더 잘한다면 빨리어 공부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오늘 쉬운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 절대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요 맛보기를 살짝 어떻게 좀 쉽게 보여드리고 싶기는 했는데 뭐 그게 안 되네. 근데 맛보기가 아닙니다. 네. 화장실도 못 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설명을 하다 보면 그래 될 수밖에 없고. 예, 근데 뭐 이게 그래도 그 살아가라는 말을 이런 발견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려니까 전후한 4가지 대응을 그래도 함께 설명을 드려야 맞았죠. 맞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대단하고. 그리고 이 거슬림이라는 거는 이 제가 번역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으로 우리가 요 거슬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 의미를 알게 되면 요 자체로서 엄청난 그 삶의 제어, 요런 거슬림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삶이 훨씬 많이 향상할 거예요.